인라인 함수부터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71페이지 가서 인라인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인라인 함수에 대한 이야기는요, 이게 지금 책을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내용이에요. 그냥 뭐,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설명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책에 보면은 사실 뭐 설명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얼마 없는데 이유가 좀 있어요. 많이 나온 게 아니고 얼마 없는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원론적인 측면에서 이렇다 저렇다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이렇다 저렇다 의미 있죠. 설명이 돼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최적화라는 말에 대해서 뭐 언급은 돼 있고, 그 요거 뭘 잘 하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뭐가 많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교재는 책에다가 그 얘기를 넣지 못한 게 좀 아쉬운데, 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제대로 아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뭘 보시면 되냐면, 그러려면은 자, 저기 설명 부분이 어디냐면, 여러분한테 이제 요거는 제가 지금 설명할 게 아니니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독하게 시작하는 C에서 15장 있어요. 변수와 상수의 고급 이론 첫 번째라고 있는데,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쪽에 뭐가 있냐면, 여기에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처리기 파트에 가면 매크로를 다루는데, 여기서 그 전처리기 쪽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이 전처리기 쪽에서. 네, 여기 넘어 좀 가라. 네, 여기 전처리기 쪽에 가보시면은, 네. 야, 이거 재밌는데? 방송이 이거? 예, 거울 안에 거울인데 이거? 자, 하여튼 여기에서 그 전처리기 다룰 때, 여기서 인라인 함수를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하여튼 요걸 보세요. 여기 매크로 16장에서 매크로 다루는 부분 거기 보시면 되고, 자, 컴파일러 최적화는 여기, 그 다음에 이 16장 전처리기 매크로를 보면 인라인 함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17장에서 한 번 더 언급은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게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되짚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인라인 함수 얘기를 다시 하면은 이 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얘기를 제가 다시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인라인 함수 부분은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다만 이제 그 컴파일러 최적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근데 그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가지만 가서 뭐 이렇게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좀 골치가 아파지는 게, 좀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왜 그러냐면, 자, 여기에서 뭐 인티저를 반환하는 add 함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로 인티저 a와 인티저 b를 파라미터로 받아요. 이 안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겨우 해봤자 뭐냐, 예, return 해갖고 a 플러스 b 한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걸 cout으로 갖다 프린트프로 합시다. 아니, 다 필요 없고 그냥 add만 부를까? 그럼 3,4 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이걸 인티저인 n 리절트에 담은 다음에, 그래서 그걸 다시 printf 함수로 자 출력한다고 해볼까요? 자, 출력한다고, 그래서 %d n으로 n 리절트를 출력해 달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이 뭐 어려운 코드 한 개도 아닌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 코드에 대해서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네, 함수 호출 부분에서 디버그 모드로 작동시킨 다음에 Alt 8키를 눌러가지고 디스어셈블 코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함수를 호출하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스택에다가 푸시하죠. 그리고 나서 콜하죠. 그러면 제어의 흐름이 이 add 함수로 뛰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F10 눌러서 쫓아가다가 콜 나오면 F11, 콜 트레이스에서 계속 쫓아가면은 함수 프롤로그 코드 나오고 머신 코드 나오고 쭉 가다가 이제 막 여기 리턴 만나죠. 이렇게 그럼 리턴에서 호출했던 부분을 되돌아서 스택 프레임 다시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함수가 반환하는 뭐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디버그 모드라는 거죠. 이걸 릴리즈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릴리즈 빌드를 하게 되면 컴파일러가 개입해서 코드를 최적화하죠. 그럼 똑같은 코드인데 F4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돌리고 Alt 8키 눌러서 보면은 디스어셈블 코드가 보일 텐데 재밌는 건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있었는데 이사를 가버리죠.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거든요. 여기 보니까 뒷다 올게요. 컴파일러가 add라는 함수를 아예 부르지도 않아요. 3하고 4를 더하면은 7이 되잖아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7이겠죠. 그걸 컴파일러가 그냥 푸시 7이라고 바꿔버려요. 이렇게. 실제로 더하기 연산도 안 하고 함수 출도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급 개발자가 되기를 희망한다면 이 정도 수준의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 이슈는 알고 계셔야 되겠다. 자, 지금 이 코드를 뭔 소린지 난 모르겠다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요 독하게 시작하는 C 여기 15장 첫 번째 이거 다 제대로 보시고 15장을 아마 다 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16장 전처리기에서 매크로 부분을 보세요. 매크로 얘기를 하면서 인라인 얘기를 같이 하니까 거기서 이제 같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 정도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언급해야 될 게 이제 그 네임 스페이스인데 이 네임 스페이스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블록 스코프 형태로 선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것이 그 C++는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C에서 C 언어 같은 데서 예를 들면 C 언어에서 언어를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변수명이라든지 변수 이름이라든지 뭐 함수 이름이라든지 이런 이름이 있으면 이 이름이 중복되거나 똑같은 게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이름이 절대로 비슷한 것도 그러니까 똑같지 않도록 이렇게 작성자가 잘 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덜렁 뭐만 있냐면은 딱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그렇거든요. 이 이름이라는 걸 짓는 수준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결과적으로 결국은 이게 똑같은 그러니까 중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중복 가능성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중복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버렸냐면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언어의 문법 차원에서 해결하자. 그래서 도입한 게 이제 C++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C++에서 그래서 등장한 것이 name space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편의상 이제 어떤 소속 정도로 기억하시면 딱인데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 선언할 때 뭐 예를 들면 인티저인 A예요. 선언하면 끝인데 뭐 C++도 마찬가지예요. 인티저인 뭐 A가 있어요. 인스턴스 선언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속한 소속을 기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함수 내부의 지역 변수인 경우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속이 중요해지는 거는 전역 변수 같은 것일 때, 전역 개념이 도입될 때. 그러니까 인티저인데 블록스코프 내부에서 뭐 A라는 함수 내부에서 뭐 이거다. 그러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고 뭐 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내부에서 A다. A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뭐 이러면은 이 적용 범위가 통용 범위가 1로 제한되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테스트라는 함수는 속한 소속이 전역이죠. 글로벌 스페이스죠. 예, 근데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C 언어에서 변순위, 함순위는 이게 C++로 넘어오면 기본적으로 전역, 글로벌 소속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함순위, 변순위 하는 것을 그러니까 C++에서는 이름을 줄 때 예를 들면은 어떤 스코프를 주고요. 여기에다 대고 이 범위죠. 이게 하나의 이제 범위가 지어질 텐데 이 범위 자체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이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저기 써 있는 대로 뭐라고 한다? 이 이름 이렇게 여기다 이제 뭐라고 쓴다? 네임스페이스요. 네임스페이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름에다가 대고 테스트라고 했다 이거야. 그런데 이 안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 만약에 예를 들면 인티저 a라고 선언을 했다. 그럼 이 a는 어떻게 식별되냐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테스트에 속한 a다 이렇게 돼요. 이래서 이때 요 땡땡이죠.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범위 지정 연산자라고 불러요. 이걸. 그러니까 여기가 테스트라는 게 범위 혹은 소속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테스트라는 범위가 있는데 그 안에서 선언됐죠. 그러니까 얘는 이 범위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간다. 소위 이제 속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속했다. 속했대가 아니고 속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의미 때문에 제가 네임스페이스라는 표현보다는 소속이나 범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 범위라는 표현은 그러면 이제 스코프라는 말하고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제 소속이라는 표현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설명할 때 계속 소속이라고 좀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자, 이대 놨더니 좋은 점이 뭐 있냐? 여기 지금 변수 선언 되는데 전역 변수죠? 그래서 g 언더바 붙여줬는데, 근데 테스트 소속인 g 언더바 인 데이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출력을 할 때 이 함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 테스트 네임스페이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불러준다 이거죠. 함수고 변수고 소속을 지정해서. 그러니까 호출자 쪽에서 이렇게 소속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std 땡땡 아웃에서 이 std가 뭐였다? 네임스페이스. cout은 거기에 속한 어떤 함수나 혹은 객체 이름인데 지금 객체겠죠.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유징 선언에 대해서 책에서 장황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건 책에서 보시고 그냥 심플하게 유징을 선언하자면 요런 거 보세요. 유징 네임스페이스 이래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cout을 할 때 이렇게 cout ndl 뭐 이런 거 할 때 이 std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안 써도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인데 뭐가 문제냐? 유징 써서 안 한다 좋다 이거야. 좋다 이거예요. 자, 근데 그게 나중에 식별자 검색에서 문제가 돼요. 자, 네임스페이스 일단 뭐 그건 좀 이따 하기로 오고, 네임스페이스가 중첩된다. 자,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나누죠. 그런 것처럼 범위가 큰 거에서 작은 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중첩하게 되면은 왼쪽에 큰 범위가 오고 오른쪽에 이제 그 작은 범위 거기에 속한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놓은 게 테스트 네임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안에 다시 dev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는 거죠. 그럼 재밌는 거는 여기 테스트에 속한 지언더바 엔데이터하고 10번행에 보이는 이 dev 소속 지언더바 엔데이터가 다르다. 왜 다르냐? 이렇게 다르다. 그러니까 식별자 자체에 테스트 땡땡 요게 식별자가 자리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들어가요. 자, dev 안에 다시 윈이 있죠. 자, 이렇게 아주 깊게 소속을 규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뭐 이거를 결론은 왜 하냐라는 이야기를 하자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다. 사람이 이름 짓는 게 어떻다? 거기서 거기다. 중복될 가능성이 높죠. 네, 그것을 범위나 분야에 따라 이렇게 세분화 이름이 똑같이 나오지 않고 범위나 분야에 따라 같은 이름이 공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문법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네임스페이스하고 다중정의하고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 보면은 소속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개념상 무소속이라고 하지만 이럴 때는 이제 글로벌 네임스페이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은 소속이 없다라고 봐서 그냥 무소속이다라고 불러요. 정확히는 글로벌 네임스페이스가 맞는데, 자, 지금 보니까 여기도 테스트 펑크가 있고 여기도 있죠. 하지만 둘은 어때요? 다르다. 뭐가 다르냐?
여기 있는 애는 무소속. 얘는 무슨 소속? 예, 테스트 소속. 그래서 C++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함수를 부를 때, 함수를 콜할 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애들하고 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가려면 애들 땡땡 쳐가지고 왼쪽에 아무것도 안 썼죠? 소속이 없는 무소속 애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이게 정확한 표현이다. 이거죠. 그럼 printf는요? 소속이 있냐 없냐? 없어. 그럼 얘도 땡땡 해주는 게 좋을까? 굳이 따지자면 yes. 근데 printf는 워낙 유명하니까 뭐 이 말 안 해도 다 무소속인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애들은 굳이 표현을 안 하는데 이런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는 소속이 무소속인지 아닌지 기술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죠. 왜 좋으냐면 이게 식별자 검색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자, 아무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정리 좀 하자면 C 언어에서 함수 원형에 보면 이름 나오면 끝이죠. C++은 뭐가 다르다? 함수 호출 규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오는 건 똑같은데 이름만 덜렁 오는 게 아니라 소속하고 이름이 온다. 그리고 메서드인 경우는 이제 상수형 메서드라는 걸 나중에 보게 될 텐데 그래서 형한정어 콘스트가 함수 원형에도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게 미리 서술된 거죠. 요게 이제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존재하더라도 소속이 달라버리면 결국은 그 네임스페이스가 다른 곳이 되면은 그 이제 찾아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찾아보시면은 그 앞서 강에서 제가 네임 맹글링 얘기했죠. 네. 네임 맹글링, 그러니까 맹글드 네임은 절대 중복이 안 돼요. 예. 하여튼 그런 특징이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언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그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중요한 문법 되시겠네요. 참고하시는데 사실 네임스페이스 문법 자체는 별로 안 어려워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식별자 검색 순서죠. 그래서 제가 책에다가 아예 써놨어요. 이렇게 이거가 되게 중요해요. 이거를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은연중에 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C 언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전에 없던 그러니까 C 언어는 다 전역이니까 전역 함수니까 C++은 네임스페이스가 등장하고 클래스가 등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식별자 검색 순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반적인 경우 요런 게 이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add라는 함수가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add를 줄 수 있다 이거죠. name 스페이스 테스트라고 해놓고 여기다가도 add라고 줄 수 있다 이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 add라는 함수에서 이 내부에서 자 여기 내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뭐 void test func라는 함수가 있었다 이거죠. 만약에 그럼 뭐 void 이래 놓고 그러면 얘는 지금 소속이 어디냐? 전역이죠? 근데 여기서 add라는 함수를 불렀다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에 어느 게 불릴 거냐는 거예요. 얘가 불릴까요? 아니면 테스트 소속의 add가 불릴 거냐? 그 차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식별자를 검색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피곤한데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명시적으로 둘 중 어느 거? 요놈하고 요놈 중에 무소속 전역이라고 확정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런 걸 안 해버리면요. 에? 그러면 이제 이것과 마찬가지겠죠. 이런 거하고. 그럼 얘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제. 자, 이건 릴리즈 빌드가 아니라 디버그 빌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때 이제 F11 누르면 쫓아 들어가죠.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네요. 그죠? 그 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일로 가려면 아니라 만약에 이 함수를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를 이 안에 집어넣으면 그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러니까 심지어 여기다 넣어버릴까?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 이제. 이러면 되게 어렵죠 이제. 이러면 좀 어려워요. 왜냐면 테스트 소속이잖아요. 그죠? 이 테스트 소속의 테스트 펑크인데 그럼 이 함수 내에서 애들을 불렀다. 그럼 이때 애들은 얘냐 얘냐인데 요즘 컴파일러가 좋아져서 갖다 대니까 어디라고 나와요? 밑에 거라고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식별자를 검색할 때 C 언어는 무조건 위에서 아래로 먼저 나온 놈이 이기지만
이게 네임스페이스가 등장하면은 검색 범위가 일단 네임스페이스가 우선이에요. 심지어 순서가 위아래가 뒤바뀐다 하더라도.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컴파일 오류가 지금 나요 안 나요? 이게 안 나. 자, 이게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이 테스트 펑크라는 함수를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이렇게 테스트 네임스페이스에 테스트 펑크를 제가 F키 디버그 눌러서 실행시키고 F11 쫓아 들어갔더니 어디로 가더라? 일로 가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다시 쫓아 들어가니까 어디로 가더라? 오, 일로 가버리는데 애매하죠? 네, 애매하죠? 자, 이게 컴파일러하고 실제로 얘가 작동하는 게 살짝 달라요. 여기서 애드 그러면 얘는 여기 찍잖아요. 근데 컴파일러는 이리로 가죠.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C++ 할 때 제일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라서 몽땅 정리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현재 블록 범위, 요런 거. 여기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는데, 여기 이제 네임스페이스, 호출자가 속한 네임스페이스는 이제 거기 상위로 간다. 요거는 좀 잘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그렇게 되니까, 요건 하여튼 뭐, 이 정도로 잘 기억해 주시면 크게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그냥 그대로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스코프 검색, 그러니까 식별자 검색 순서가 어디로 어떤 순서로 가는지 잘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가 불리느냐? 명확하게. 자, 그럼 네임스페이스 이야기는 된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블록 범위 뒤져서 어디로 간다? 거기 없으면 상위 블록으로 가라. 이건 C랑 똑같죠? 근데 거기 없으면 전역 변수로 가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속한 블록에도 없으면, 그러니까 없으면 가라는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언급을 해놨어요. 그 여기 있는 것들하고 여기 이제 뒤바뀌는 거죠, 순서가. 그 이제 그 얘기도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고요. 뭐 지금 네임스페이스는 일단 뭐 요 정도면은 뭐 책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유진 키워드는 이 네임스페이스를 계속 쓰기 싫을 때 그때 선언만 해주면 되는 거죠. 뭐 책에 뭐 나와 있으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헷갈리는 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전역 변수가 있죠. 원래 안 쓰면 이런 경우 얘였었는데 여기다 유징 써버리니까 이러면 테스트에 속한 이 엔데이터도 해당이 되죠. 그러면 이 하나가 얘도 되고 이러면 또 모호성이 발생하니까 이런 오류가 납니다. 요런 이제 문제점이 있으니 요런 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이 장을 가볍게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또 질문 있으신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질문이요? 자, 우리 요도 숙녀님, 요조가 아니고, 네. 그냥 남자분 같은데? 네, 아무튼요. 자, 어쨌든 지금 다룬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네. 유징 네임스페이스 한 거 해제시킬 수 있나요? 해제는 그죠, 모르겠어요. 근데 해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한번 선언하면은 그 선언이 유지되는 거지 선언 해제를 취소할 수 있는 선언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지금? 예. 유징 뭐 될 수 있으면 사용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헷갈려요. 이제 유징을 잘못 쓰면 남발하시게 되면 식별자 검색 문서에서 그런 점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겠죠. 자,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 녹화는 제가 종료를 할게요.